즉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실적 전망치가 많이 상향된 기업, 세 기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현재 이 글로벌 시장에 불어닥친 전염병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슈만 살짝 들춰내고 본다면은 지금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분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분기가 끝나면은 투자자 그리고 증권사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왜 그러느냐? 상장사들이 1년의 실적을 4번 발표합니다. 1분기 마감, 2분기 마감, 3분기 마감, 그리고 4분기를 마감하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 특히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커버하는 종목, 자신이 리포트를 쓰는 종목, 그 종목에 한해서 실적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자, 이런 것들을 회사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 그런 기업이 있고 낮아지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도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점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현재 이 글로벌리 업황이 안 좋잖아요.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반토막 이상이 나고, 즉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오히려 예전보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오히려 더 부각이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전보다 최근에 상향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서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예전보다 상향이 된 그런 기업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예전이 언제냐? 바로 1개월 전입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전 대비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그런 기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포함을 시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소 5% 이상 상승을 한 그런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있고 지금 역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있는 기업이 총 2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세웠던 기준, 그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총 26개로 나왔습니다. 전체에서 약 한 1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26개 종목을 살펴봤더니 건설과 플랜트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각각 15%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과 바이오가 12%,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료 업종이 8%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설과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주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현재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 건설과 플랜트 업종에 안 좋습니다. 대부분 이 유가가 올라야지 플랜트 발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건설과 플랜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이 각각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 그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전망치가 많이 상향된 기업, 세 기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반도체 업종에서 찾아봤는데, 반도체 업종 중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느냐?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매출액은 5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자면은 두뇌, 그리고 눈, 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반사신경, 근력, 스피드,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반도체예요. 즉 비메모리 반도체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것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 둘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요. 각각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명령하는 그 부분을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의 종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노고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소켓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 소켓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노공업의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리노공업이 생산하는 테스트 소켓 종류만 무려 25,000가지라고 해요. 자, 이거는 단순히 공장이 되게 많고 돈으로 투자를 막 한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이 수작업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제조업에서 35%면은 상당히 대단한 거죠. 참고로 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5G 스마트폰용 AP 수요가 많이 늘어서 해당 AP를 테스트하는 소켓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요, 제약 바이오에서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입니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서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0%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해외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이 크게 3개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 시장에 이 램시마를 이미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납품이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 제품인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이죠. 음식료 업종에서 보았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은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서 17%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농심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우리나라 1위 라면 업체입니다.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이 위기로 인해서 사재기 열풍이 늘었죠. 특히나 이 생활용품, 생필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수요가 반짝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래 가지 못하겠죠. 자, 두 번째 이슈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바로 기생충 효과입니다. 올해 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휩쓸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기생충 영화에 등장했었던 다양한 상품들이 자동적으로 PPL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짜파구리죠. 짜파구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여기저기 글로벌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들이 짜파구리를 먹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렇다면 짜파구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냐? 자, 그것보다도 사실 이 농심의 브랜드 가치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성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판매량을 유지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정한 성장성은 바로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이 주력하는 시장이 바로 미국인데요.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농심 영업이익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농심의 라면을 많이 먹는다라기보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쪽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눈높이가 올라간 기업, 대표적인 세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즉 전망치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1분기에 이와 같은 실적을 낼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참고하셔라. 자,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이 기업들이 싼지 비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을 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